결혼 10년 만에 처음으로 딸네 집에서 명절을 보낸다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동안 딸은 늘 시댁으로만 갔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해야 한다고 하셔서요라는 말과 함께요. 하지만 그날 아침 딸네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명절이 제 인생에서 가장 분노하고 가장 후회하고 가장 늦게 깨닫는 하루가 될 거라는 걸요.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며느리가 웃으며 저를 맞았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였죠. 시계를 보니 아침 7시. 명절 음식은 이미 반쯤 준비된 듯 부엌에서 고소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죠. 옆에는 시아버지 그리고 제 딸의 시누이까지. 모두 편한 옷차림으로 아침 뉴스를 보고 계셨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여기 앉으세요. 시어머니가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인사를 하고 앉았지만 시선은 자꾸만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가 혼자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도마 소리, 물 흐르는 소리, 가스레인지 켜지는 소리. 그 소리들이 거실의 TV 소리와 섞여 묘하게 들렸습니다. 명절 준비 많이 했네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우리 며느리가 다 했어요. 손이 빠르거든요.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셨습니다. 칭찬처럼 들렸지만 왠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일어서려는 저를 시어머니가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아이고, 손님이 무슨 일을 하세요? 그냥 편히 계세요. 손님. 그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저는 손님이고 며느리는 손님이 아니라는 뜻이었을까요? 부엌에서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거의 다 됐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익숙한 웃음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참으면서도 괜찮은 척하는 제가 젊었을 때 시댁에서 지었던 바로 그 웃음이었지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전 9시 며느리는 여전히 부엌에 있었습니다. 10시 차례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혼자서요. 우리 며느리 잘하지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저도 어색하게 웃어 보였지만 웃음 뒤에 불편함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제 딸은 어디 있을까요? 시댁 식구들 옆에 앉아 조용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돕지도 않았습니다. 지은아, 너 좀 도와줘. 제가 딸을 불렀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며느리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아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고 앞치마 끈을 묶은 손등은 이미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하나의 의문이 스쳤습니다. 이 아이는 매년 이렇게 명절을 보내는 걸까? 차례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상 앞에 모였고 저를 올렸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앞치마를 벗고 우리 옆에 섰습니다. 하지만 저를 올리는 내내 며느리의 시선은 상 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뭔가 빠뜨린 게 없는지 음식이 제대로 놓였는지 확인하는 시선이었지요. 수고했어. 차례가 끝나고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때 그랬으니까요.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았고 상 위의 음식을 덜어먹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젓가락을 든 지 채 1분도 되지 않아 일어났습니다. 물 더 드릴까요? 국 좀 더 덜어주세요. 김치 좀 가져다 주세요.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씩 말을 건넸고 며느리는 그때마다 일어났습니다. 밥 한 숟가락 먹고 일어서고 국 한 숟가락 먹고 일어서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젓가락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할게. 너 좀 먹어. 제가 일어서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할게요. 며느리는 제 손을 살짝 눌렀습니다. 그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광경을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잘해요. 눈치도 빠르고. 칭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칭찬이 며느리를 더 올가매고 있다는 걸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거실로 돌아갔고 TV를 켰습니다. 며느리는 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요. 지은아, 이것 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며느리는 상을 치우다 말고 거실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건넨 건 빈 과일 접시였습니다. 과일 좀 깎아와. 네. 며느리는 그 접시를 들고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딸을 이런 집으로 보냈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 소리가 부엌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일어섰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부엌으로 가려는 저를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막았습니다. 어머니, 손님이 무슨 설거지를 하세요? 며느리가 다 해요. 손님. 또 그 단어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며느리 혼자 잘해요.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더 이상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물은 뜨겁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제가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그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익숙해요. 익숙하다. 그 말이 가장 슬펐습니다. 익숙해져서는 안 되는 일에 익숙해졌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손 좀 봐.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등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손가락 사이사이는 물기에 불어 터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괜찮아요, 엄마. 명절 때만 이래요. 명절 때만이라는 말이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그럼 명절이 아닐 때는? 그때도 이렇게 혼자 일하는 건가요? 내가 할게. 너 좀 쉬어. 제가 앞치마를 두르려 하자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싫어하세요. 손님이 일하는 거. 난 손님이 아니야. 내 엄마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괜찮아요. 진짜요. 하지만 그 괜찮다는 말 뒤에 저는 10년 동안 쌓인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온 며느리는 다시 거실로 갔습니다. 하지만 앉지 못했습니다. 지은아, 차 좀.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네, 언니. 며느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제 딸은 옆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니? 속으로 딸에게 물었지만 딸은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며느리가 차를 들고 왔습니다. 시누이는 받아들고는 한마디 했습니다. 설탕 좀 넣어줘. 네. 며느리는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도록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시댁 친척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현관에서 신발을 정리하고 거실에서 자리를 안내하고 부엌에서 음식을 데우고 차를 내왔습니다. 한 번도 앉지 못했습니다. 지은이 며느리 정말 야무지네요. 친척 한 분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복 많이 받았어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며느리는 복이 아니라 일손이었다는 것을요. 오후 4시쯤이었을까요? 며느리가 잠깐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허리를 짚으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이 제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제가 물었습니다. 네, 엄마. 괜찮아요. 하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좀 쉬어.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어. 괜찮아요. 제가 해야죠. 제가 이 집 며느리잖아요. 며느리. 그 단어가 이렇게까지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게 당연한 일인가요? 그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지은아, 친척들 저녁 준비 좀 해야겠다.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5분도 채 앉아있지 못했습니다. 제가 도울게요. 제가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됐어요. 제가 할게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왜 너만 해야 돼?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며느리는 제 얼굴을 보더니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불편해하세요. 제발.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끝까지 지켜보겠다. 그리고 반드시 무언가를 바꾸겠다. 저녁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고 부엌에서는 도마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실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며느리는 팔을 썰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엄마 왜 왔어요? 시어머니가. 괜찮아. 내가 그냥 물 마시러 온 거야. 저는 며느리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때 봤습니다. 며느리의 손가락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손. 제가 소리쳤습니다. 며느리는 놀라며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검지손가락 끝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 괜찮아요. 조금만 베었어요. 며느리는 휴지로 손가락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피는 계속 흘렀습니다. 그만해. 일단 치료부터 하자. 아니에요, 엄마. 이것만 끝내면 돼요. 손님들 드실 거 준비해야 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떨림 속에서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 일을 멈추면 뭐라고 들을까봐, 시어머니가 뭐라고 할까봐, 며느리 자격이 없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그 두려움이 며느리를 계속 움직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제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힘들지? 그 한마디에 며느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울음이 터질까봐 참는 모습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거잖아.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매년 이래요. 뭐? 명절 때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아니, 알아도. 당연하게 생각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제가 며느리니까.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1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10년 전 딸의 결혼식 날. 엄마, 나 잘 살게.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 살아라. 시댁 식구들한테 잘해드려.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해야 했던 말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잘해주되 내 자신을 잃지는 마라. 며느리이기 전에 너는 한 사람이다. 힘들면 언제든 엄마한테 와. 그 말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딸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아. 제가 며느리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엄마? 엄마가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사는 줄 몰랐어.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제가 약한 거예요. 다른 며느리들은 다 잘하던데. 아니야. 제가 며느리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건 내가 약한 게 아니야. 이건 이 집이 잘못된 거야.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오늘부터 엄마가 내 편이야. 알겠지? 그 말에 며느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울음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거실까지 들렸는지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시어머니는 우는 며느리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지은이가 손을 베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조심성이 없네. 그래도 저녁 준비는 해야지.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손을 베었는데 저녁 준비를 하라고? 어머님, 지금 피가 나고 있어요. 좀 나면 어때요? 괜찮아요. 우리 며느리 강하니까.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닦고 다시 칼을 잡으려 했습니다. 제가 며느리의 손을 막았습니다.
그만해. 엄마 안 돼요. 시어머니가. 내가 할게. 엄마. 됐어. 너는 쉬어. 저는 며느리를 거실로 보내고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잡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딸 내 집 부엌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자리에 앉았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이 좀 싱겁네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제가 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가 하셨어요? 네. 지은이가 다쳐서요. 그래도 간은 지은이가 맞춰야죠. 우리 집 입맛을 어머니가 어떻게 아세요? 그 말에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입맛을 맞추는 것보다 사람을 먼저 챙기는 게 맞지 않나요? 뭐라고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은이가 손을 다쳤어요. 피가 났고요. 그런데 계속 일을 시키시더군요. 며느리가 집안일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다쳐도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제 딸은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제가 딸을 불렀습니다. 네, 엄마. 넌 뭐라고 생각하니? 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아, 내 아내가 다쳤는데 아무 말도 안 하니? 엄마, 그냥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요. 딸의 그 말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제가 다시 딸을 불렀습니다. 지은이가 명절 때마다 혼자 일하는 거 알고 있었어? 그게. 대답해. 알고 있었어요. 딸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엄마가 원래 그렇게 하시니까. 지은이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 당연하다고?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아내가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 게 당연한 거야? 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딸은 이 집에서 배웠던 겁니다. 며느리는 당연히 일해야 한다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어머니.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명절에 며느리가 일하는 건 옛날부터 그래왔어요. 우리 때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어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지은이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네? 그게 당연한 거라면 왜 시어머니는 지금 앉아 계세요? 뭐라고요? 어머님도 며느리였잖아요. 그렇게 일해 오셨다면 이제는 며느리를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그때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며느리가 할 차례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받은 고통을 며느리에게도 물려주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제 말에 식탁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심한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일에 왜 이렇게 참견을 하세요? 제 딸이 이 집에 시집 왔으니까요.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화가 난 얼굴로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지은아, 너 뭐라고 생각해?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봤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봐. 내가 힘든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압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내가 하고 싶은 말 해. 제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힘들어요.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확 굳었습니다. 뭐? 저 힘들어요. 명절 때마다 혼자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쉴 틈도 없이 일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손은 부르트고 허리는 아프고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괜찮냐고 안 물어봐요. 수고했다고도 안 해요. 당연한 것처럼 저만 계속 일해요. 지은아.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며느리잖아.
며느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야. 왜요? 며느리가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되물었습니다. 왜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제가 모든 걸 해야 해요? 그게 며느리의 도리니까. 도리라는 이유로 사람을 혹사시켜도 되는 건가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 며느리를 노려봤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아니요. 전 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아프면 아픈 거고 힘들면 힘든 거예요.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그걸 참아야 한다는 게 전 이해가 안 돼요. 도연아. 시어머니가 제 딸을 불렀습니다. 내 아내가 지금 이러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딸은 당황한 얼굴로 며느리를 봤습니다. 지은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뭐라고? 며느리가 딸을 쳐다봤습니다. 내가 지금 심하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앞에서 이러면 당신 엄마는 중요하고 내 마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난 10년 동안 참았어요. 10년 동안 당신 엄마 눈치 보면서 시댁 식구들 눈치 보면서 아무 말 없이 일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당신은 한 번이라도 나한테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수고했다고 말해줬어요? 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만들었구나. 며느리를 혼자 두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엄마 편만 들면서 제 딸이 며느리를 이렇게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도연아. 제가 딸을 불렀습니다. 딸은 저를 쳐다봤습니다. 넌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니? 엄마. 내 아내가 아픈데 왜 엄마 편을 들어? 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를 잘못 키운 것 같다. 식사는 끝났지만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설거지 할게요. 지은아, 앉아 있어. 제가 며느리를 말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앉아 있으라니까.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며느리는 주저하다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뭡니까? 지은이는 오늘부터 이 집 명절에 안 올 겁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명절은 우리 집에서 보낼 겁니다. 지은이랑 도연이랑 손주들까지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며느리가 시댁 명절에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어머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님도 며느리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하셨던 것처럼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힘들어요. 지은이는 아직 젊으니까 혼자 해도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이에요. 내 딸이고요. 며느리면 당연한 게 없어요. 제가 시어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사람을 혹사시키는 게 당연한 일은 없어요. 며느리라는 이름으로도요. 시어머니는 화가 난 얼굴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럼 명절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족들이 함께 하면 되잖아요. 며느리 혼자가 아니라요. 그게 어디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으니까 지은이 혼자 시킨 거군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연아. 제가 딸을 불렀습니다. 넌 어떻게 할 거니? 딸은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저는 내 아내 편을 들 거야, 엄마 편을 들 거야? 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이 편을 들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죄송합니다, 어머니. 하지만 제 아내가 더 중요합니다. 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며느리는 놀란 얼굴로 딸을 쳐다봤습니다. 도연아, 넌 지금. 어머니, 죄송합니다.
딸은 시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지금까지 잘못했습니다. 지은이가 힘든 걸 알면서도 모른 척 했어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만 했고요. 도연아. 하지만 이제는 안 되겠어요. 제 아내가 너무 아파 보여서요. 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진작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며느리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화가 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 안 할 겁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모른 척한 걸 후회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에는 저와 딸 그리고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미안하다, 지은아.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가 와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며느리는 울면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참고 있었을 며느리의 마음이 제 가슴에 전해졌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엄마가 있으니까. 며느리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울음 속에는 10년 동안 쌓인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명절은 우리 집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딸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첫 명절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일찍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지은아, 어디 가니? 음식 준비하려고요. 오늘은 엄마가 할게. 엄마 혼자 하시면 힘드실 텐데. 괜찮아. 그리고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너도 쉬는 날이야. 명절은 며느리만의 날이 아니거든.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그날 명절 준비는 제가 했습니다. 며느리도 도왔고 딸도 처음으로 부엌에 들어와 일을 거들었습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해요? 딸이 물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저는 딸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다음 명절엔 제가 도연이한테 가르쳐 줄게요. 며느리의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모두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도 편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심부름할 필요도 없었고 눈치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지은아, 많이 먹어. 제가 며느리에게 음식을 덜어주었습니다. 네, 엄마. 며느리는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 얼굴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나는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괜찮아? 네. 근데 이번엔 도연이도 같이 할 거예요. 며느리는 딸을 쳐다봤습니다. 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할게. 둘은 함께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응?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절날 이렇게 편하게 있어 본 게 처음이에요. 그래? 네. 항상 일만 하다가 끝났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가족이랑 웃으면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명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은아. 네, 엄마. 앞으로 모든 명절을 이렇게 보내자. 정말요? 그럼 넌 이 집의 딸이야. 며느리이기 전에. 며느리는 제 품에 안기며 울었습니다. 저도 며느리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명절은 계속 우리 집에서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혼자 부엌에 서지 않습니다. 딸도 이제는 명절 준비를 함께 합니다. 손주들도 자라서 이제는 작은 일들을 거둡니다. 지난 추석 며느리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요즘 생각해요. 뭘? 만약 그날 엄마가 안아주셨으면 어땠을까? 며느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마 저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혼자 참으면서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네. 고마워요, 엄마. 그날 시댁에서 갔을 때와 달리 며느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참거나 억지로 짓는 웃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늦게라도 깨달아서 다행이다. 며느리를 지켜줘서 다행이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며느리는 정말 당연히 모든 일을 해야 하는 걸까요?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혹사시켜도 되는 걸까요? 옛날부터 그래왔다는 말로 누군가의 고통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건 전통이 아니라 폭력이라는 것을요. 며느리도 한 사람이고 존중받아야 할 가족이라는 것을요. 만약 여러분의 며느리가 혹은 여러분이 며느리로서 혼자 명절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면 함께 준비하고 함께 쉬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명절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